이번 사연은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에게 형님은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 이렇게 말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는 좋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다들 힘드시죠?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아이 둘 키우며 살다 보니 저희도 빠듯하네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저희는 1년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살았다기보다는 시댁에 얹혀 살았던 거죠.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살면서 돈 모아서 분가하고 싶을 때 분가하라는 말씀이었죠. 결혼 전에는 편하게만 대해주시던 시어머니가 결혼해서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해서 돈 모아서 나가라. 너는 직장을 다니니까 일은 내가 거의 다 할 거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해요. 시댁에서 살 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면 점심과 저녁을 먹은 설거지거리가 설거지통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고 제가 같이 설거지를 했죠. 자연스럽게 집안일 전부 제 차지가 되더군요. 결혼 전까지 저도 친정에서 귀한 딸이었어요. 집안일 몇 번 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살 때 남편이 집안일 좀 하려고 하면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아들 집안일하는 꼴 못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으니 더럽고 치사해도 제가 그냥 했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잔소리까지 들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꼭 사돈이라고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너네 엄마, 너네 아빠로 호칭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시어머니에게 지적을 했어야 했나 봐요. 이런 호칭은 시어머니가 먼저 시작했는데 시아버지도 따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신우도 따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친정부모님과 오빠네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 경비는 저희 부모님이 거의 다 내요. 결혼 전에 저는 주말에 쉬고 싶어서 가족여행에 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시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더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친정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별 말씀 없으셨어요. 2번 정도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을 왔으면 친정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사상을 가질 정도로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지금 60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그때 시어머니는 50대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너네 아빠는 뭐 그렇게 돈을 허투루 쓰냐? 너네 엄마는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싶다니? 이런 식으로 친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저희도 여행 경비를 내는 줄 알았나 봐요.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놀러 다니냐며 친정과 여행 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시길래 여행 경비는 저희 부모님이 거의 다 내신다고 말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집을 왔으면 친정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핑계를 갖다 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 더 열받는 건 너네 아빠, 너네 엄마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결혼하고 엄청 고생을 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가 고생을 하며 살았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당했던 것도 없고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잠깐 직장을 다닌 것 빼고는 계속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엄청 스트레스더라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빨리 분가하자고 자꾸 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시부모님 몰래 대출을 알아봤죠. 몇 달간 준비해서 결혼한 지 1년 좀 안 되었을 때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준비해 놓고 며칠 전에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언제쯤 분가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 방해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늦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분가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어요.
집을 알아보고 살림살이 준비하는 것을 본인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게 그렇게 난리를 친 이유랍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예의가 없는 거래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근본도 없는 것들처럼 행동하면 잘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랍니다. 그 화가 자식들에게도 미칠 거랍니다. 우리 자식이면 시어머니 손주인데 손주한테까지 이렇게 악담을 하고 싶은지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얘기한다고 엄마가 도움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어딜 엄마한테 덤비냐고 언성을 높이고 암튼 참 힘들게 분가를 했네요. 저희 이사하는 날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온갖 투정을 다 부리셨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죠. 시어머니 보내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가시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부모를 무시한다고 서럽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나온 분들과 이웃들 들으라는 듯 정말 큰 소리로 우셨어요. 시부모님과 따로 살기 시작한 후로 저는 명절에만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도 용건이 있을 때만 했어요. 시댁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남편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스트레스를 주길래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제 욕을 했나 보죠.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살 때 이렇게 살았고 나올 때도 이렇게 나왔다. 신우에게 설명을 했지만 신우는 제가 무슨 거짓말로 변명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우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몇 년간 멀리하며 살다 보니 시부모님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못된 심성은 사라지진 않았겠죠. 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제가 명절에도 안 올까봐 시어머니가 좀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져서 명절 이외에도 기념일이나 경조사가 있으면 시댁에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고마워하는 듯 하더니 시어머니는 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조심하면서도 신우에게는 제 욕을 계속했나 봐요. 신우는 시댁에서 멀리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의 대변인같이 구는지 얼마 전 어버이날에 웬일인지 신우도 왔더라고요. 신우 혼자 온 걸 보면 시매부와 부부싸움을 하고 혼자 왔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 함께 외식을 하고 저는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얼마 만에 용돈을 드리는 건지 정말 오랜만에 용돈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심통이 나 있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주더군요. 너네 부모한테는 용돈 주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묻길래 기분이 나빴지만 아니요, 저희는 양가에 공평하게 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신우가 돈 관리 네가 한다며 몰래 너네 엄마한테 돈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네 엄마, 너네 아빠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못 배운 티 내는 건지 몰라요? 이랬고 신우가 어머머 얘 좀 봐. 어디 시부모님 계신데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올케 앞에서 사돈어른을 가지고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이러는데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요? 이랬더니 신우는 어이없다는 듯이 하참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형님은 형님네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배웠어요? 이렇게 막말을 해버렸어요. 신우는 너 지금 네가 뭐라고 한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형님은 형님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그따위로밖에 못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올케한테 사돈을 너네 엄마, 너네 아빠라고 하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 형님 말고 세상에 또 있겠어요? 이렇게 받아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형님이 저렇게 못된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시라고 했죠. 식당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면서 저희를 쳐다보더니 눈치는 보이는지 시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셨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몇 마디 더 말했어요. 말끝마다 형님은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냐고 했죠. 시부모님과 신우가 말은 못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보니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봤더니 시어머니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더군요. 엄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저를 달래듯이 말씀을 하시길래 좀 놀랐네요. 암튼 저는
형님이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내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저한테 너네 엄마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급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시길래 순간 또 욱해서 아니요. 어머님이 무식하게 말하는 거 딸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할 말 없으시면 전화 끊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우리 부모님을 저한테 너네 엄마라고 한 신우도 그렇고 그게 말을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정상인이 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못된 짓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한테 막말하고 무시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모자라면 자기가 한 짓이 잘못인 줄도 모를까요? 좋은 말로 지적해주면 모른 체 하거나 딴소리를 했겠죠? 쓰니님의 시댁 식구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막말로 지적해줘야 알아듣는 사람들인가 보네요. 자, 아이고, 이게 쓰니님이 오죽하면, 시부모 앞에서 손위 씨누한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따위로 받아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그따위로 행동하니?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 며느리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사돈한테 그러니까 동학렬이죠. 시부모랑 친정부모끼리는 뭐 인척이니까 학렬로 치자면 같은 학렬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사돈한테 그냥 뭐 안사돈 바깥사돈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네 엄마? 너네 아빠? 그게 며느리가 분명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을 거란 말이지. 말은 안 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근데 그거를 못 느꼈을까? 느꼈겠죠. 근데 더 기분 나쁘라고 계속 얘기한 거지. 그랬겠죠? 그런 거라서 이제 그거를 시원하게 되갚아 주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얘기하시는 게 참 예쁘게 말하시잖아요. 그죠? 이 쓰니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경기는 좋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다들 힘드시죠? 네. 이렇게 안부 인사를 먼저 건네주시는 아이 둘이 있어서 아이 둘 키우면서 사는데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듯하지만 살만은 하다. 빚이 점점 늘어 막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1년 정도 시부모님이랑 살았대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합가해서 살자라는 얘기를 먼저 꺼낸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이제 이유를 댄 게 뭐냐면 시부모님은 너네 여기서 살면서 생활비 적게 나오니까 밥 같이 해 먹고 뭐 공과금도 그렇고요.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낼 테니까 너네들은 들어와서 먹고 자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세나 뭐 이런 거 내지 말고 있으면서 돈 모아서 분가해라. 너네 분가하고 싶을 때. 정말 환상적인 거죠. 그쵸?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단 부모님이랑 잘 어우러져서 산다면 그러면은 잘 어우러져서 살기만 한다면 뭐 그게 금상첨화죠. 너무너무 좋죠. 평생 그냥 같이 살아버려도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안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내부모도 같이 살다 보면 성인이 된 이후에 내부모도 같이 살다 보면 좀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나 엄마, 아버지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편한 걸 몰랐지. 그리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졌지. 그죠? 근데 지가 거저 큰 줄 알고 부모 원망이나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나예요. 네, 농담이고요.
그렇게 이제 합가를 해서 살기 시작을 했대요. 네, 시어머니는, 이제 결혼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인 척을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확 돌변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약간 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게 있대요. 매력을 풍길 줄 안대요. 처음 본 사람들한테 첫인상을 좋게 심어줄 줄 아는 또 그런 능력은 있는 약간 좀 사페 성향 있는 그런 시어머니 같아. 음.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출근을 하는 쓰니님인데, 쓰니님이랑 남편이. 그래서 그냥 아침엔 그냥 갔겠죠. 근데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 보니까 설거지가 점심, 저녁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설거지통에 담겨 있었다는 그런 뭔가요? 일하고 들어온 며느리 보고 설거지 하라는 거죠. 집안일도 다 하고, 넌 며느리니까. 난 직업 없이 가정주부가 나는 직업인이지만, 그렇지만 넌 며느리고 난 시어머니니까, 네가 일은 다 하렴, 집안일은.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대잖아요. 자기가 집안일 다 하고, 너네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랬는데, 바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녁 먹고 스니님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빨래, 청소, 설거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가사 일들이 전부 다 스니님 차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니님도 근데 여기다가 갔다가 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 왜 남편은 못 시켜? 남편 보고 같이 하자 그러지. 근데 일단 시부모님한테 얹혀 사니까 그러니까 뭐 남편 덕분이고, 그죠? 뭐 집세 안 내고 공과금 안 내고 뭐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남편한테 막 같이 하자. 너도 해라. 왜? 부부는 평등하니까. 그건 둘이 살 때 얘기고. 시부모 집에 얹혀 살다 보면은 좀 그런 게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편이 집안일 하려고 하면은 또 아들 집안일 하는 꼴 못 보겠다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이제 마누라 고생하는 걸 보고 자기가 나서서 그냥 했다는 거야. 그 쓰니님이 막 해라. 뭐 나만 하냐. 뭐 이런 말을 안 했는데도 뭐 남편이 그 정도면 뭐 어쨌든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꼭 사돈사돈 했었대요. 친정 아버지를.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네 엄마, 너네 아빠로 호칭이 바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시어머니가 먼저 그랬는데 이 참 천박한 인간이야, 이게. 말이 돼요. 너네 엄마, 너네 아빠. 난 내가 동생이 있었더라도 너네 엄마한테 가서 달라 그래. 뭐 내 여동생 자식이야. 내가 외삼촌이고. 만약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도 너네 엄마한테 가서 너네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조카한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너네 엄마 이게 내가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갖다가 너네 엄마, 너네 아빠라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이런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서 내가 그게 거부감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동생이 없어서 좀 애석하긴 하지만, 너네 엄마, 너네 아빠,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생의 자식한테도.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는 거죠. 그죠?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이제 친정 가족들이 여행을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쓰니님은 결혼 전에는 그 친정 부모님이랑 친정 오빠네 가족이랑 그 여행을 가는 거에 잘 따라가지 않았대.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는 거기를 길을 쓰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에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건 그럴 수 있죠. 안 가던 사람이 결혼하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뭐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잠시라도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었대잖아.
1박 2일 딴 데 가서 자고 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 말라는 둥, 어쩌다는 둥, 막 이러다가, 그러더니 이제 뭐, 그 돈 모으라고 내가 니네 여기서 살으라고 했더니, 너네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돈 쓰냐?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여행 경비는 거의 다 내세요,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시겁한 거야.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뻘쭘해진 거지, 말 그대로.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친정이랑 결혼을 했으면 친정이랑 가까이 하는 게 아니다. 아니, 무슨 50대인 아줌마가 50대면은 지금 60년대생들 아니야? 50대. 그러니까 뭐 60년대생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고요? 이거는 40년대생들도 이런 사상 많이 갖고 있진 않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옛날 사람이어도 내가 1910년생이야. 예를 들어서 한일합방 때 태어났어,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세상이 변한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미 다 변한 걸 봐놓고도 그딴 소리를 해? 그거는 그냥 자기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아집. 그죠? 그냥 막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한다는 소리가, 너네 아빠는 뭔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쓴다니? 니네 엄만 그걸 가고 싶대니? 돈 허투루 쓰는 그런 여행? 아휴, 참. 남이 가건 말건 친정 부모님이 돈이 많은가 보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자식들이랑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한가 보지. 뭐 질투가 나나?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경비 우리 부모님이 다 내신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또 이제 이런 사람들, 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사연에 되게 많이 나와요. 신우, 못된 신우가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시댁을 위해서 자기 친정을 위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대. 집안을 일으켰대. 정말 한 거 없는 것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 집안을 일으켰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집안을 뭘 일으켜. 주저앉혔지. 그런 것들이 꼭 그딴 소리 하지. 집안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이라는 건요. 그 자기 자신이 하면 그걸 잘난 척이라고, 사실이더라도 그걸 잘난 척이라고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칭송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남들이 얘기해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고생을 했다? 내가 집안을 위해 헌신했다? 내가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다? 그거는 이제 할 수 있어. 그건 엄마들 누구나 공통점이니까. 그쵸? 엄마들은, 아빠들은 누구나 다 자식을 위해서 살았죠. 그건 알아. 근데, 시어머니 같이 자기가 뭐 시집 와갖고 엄청 고생하면서 살아갖고 뭐 시댁을 일으켰다던가, 뭐 내가 친정을 위해서 뭐 시집 오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친정을 일으키고 시집을 왔다던가, 뭐 이런 거는 그건 남들이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할 게 아니라. 근데 이 쓰니님도 이제 반발심이 들어서, 시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이제 본인이 봤더니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잠깐 일했던 거 빼고는 가정주부로 계속 살았는데 고생은 뭔 놈의 고생? 물론, 옛날에 뭐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탁기 없던 시절 있었잖아요. 뭐 6, 70년대. 물론 70년대에도 뭐 세탁기가 있는 집도 있었겠지, 부잣집은. 근데 일반적으로 손빨래하고, 그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렇게 넉넉치 않은 집은 안에 화장실이 없는 집도 있었어요. 뭐 그러던 시절에 진짜로 온수가 잘 안 나와서 막 가스레인지에다가 큰 솥에다가 물 데워갖고 그걸로 찬물이랑 섞어가면서 손빨래 하던 시절, 그래갖고 밖에다가 널고 빨래.
그러면은 그 빨래가 얼어. 그랬다가 그 언 빨래가 햇빛을 쬐면서 녹아서 조금 말랐다가 그럼 집안에 저녁 때 되면 들여왔다가 다시 그 다음날 또 널어야 돼. 이런 시절이 아니고서는 청소기도 없었죠. 그때는 빗자루로 쓸고 엎드려서 걸레질 빡빡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몇 살이라 그러면 뭐 일찍 결혼했다고 쳐도 80년대에 결혼했겠네요. 그쵸? 80년대 초중반에? 그때 결혼을 했을 때 좀 있다가 세탁기 생겼을 거고. 근데 무슨 고생을 했죠? 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 하여튼 그냥 뭐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고생했다 그러지 뭐 무슨 일을 해서 고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나는 고생했어. 자기 연민에 빠진 거야. 그래서 나는 잘난 거야.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았고 막 그렇게 믿고 싶은 거. 그걸 왜 며느리한테 강요하냐고.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남들한테 강요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고생을 했고 내가 뭔가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남편한테 자꾸 이제 분가하자고 자꾸 얘기를 했대요. 자꾸 짜증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몰래 대출 알아봐 갖고 분가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오죽 핑계 댈 게 없으면 시어머니가 오죽 뭐 트집 잡을 게 없으면 이런 거를 부모한테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그 보태줄 거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물론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예의상. 엄마, 저 이제 언제쯤 분가를 할 생각이에요. 라고 얘기는 해야죠. 그거를 며칠 안 남겨놓고 엄마, 저 한 달 있다가 이제 나가려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머니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 근데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주던 사람인데 그러면 며느리한테 스트레스를 줬으면 며느리랑 아들이랑 사이는 좋았겠냐고. 그러니까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잖아. 그것 때문에. 내 마누라가 스트레스 받아봐요. 남편도 그거 영향 받죠, 당연히. 한 이불 속에서 자는데. 은연중에 표현이 되지. 아무리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그게 근본도 없는 것들이 하나 하는 행동인데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 화가 너네들이 쌓은 업보가 네 자식들한테도 이 미친 거지 이게. 네 자식들? 그러면 네 자식들한테도 미칠 거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지 손주 아니야? 아이고 참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주댕이가 춤을 추는 아줌마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어딜 엄마한테 덤비냐 이제 그러면서 아주 부부가 둘이 부창부수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뭐 하여튼 이제 분가를 했대. 그래서 이제 짐 빼갖고 이사하는 날에 새 집으로. 근데 시어머니가 와갖고 온갖 참견을 다 하고 투정을 부리고 이제 뭐 또 진상을 떨었겠지 가서. 그래갖고 남편 보고 보내달라고 시어머니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가시라고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제 니네 망신당해봐라 이거죠. 슬퍼서 운 건가? 우는 척을 한 건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울 일이 아닌데 왜 울어? 이게 대성통곡할 일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야. 얘네들이 불효자라서 불효를 저질러서 부모를 이렇게 울린다. 망신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그러고 싶을까? 자기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진짜 자식한테 당했더라도 험한 꼴을 당하고 뭐 안 좋은 꼴을 당했더라도 자식이 망신당할까봐 자식한테 누가 될까봐 내가 그거를 참는 게 부모잖아요. 저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일신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은 다 현모양처, 좋은 부모님들, 효자, 효녀, 효부, 효서 이런 분들만 계시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잖아요. 그걸 숨기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의 행동이고, 근데 그거를 대놓고 울었다는 거야. 일부러 온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계속 뻔질나게 한 거지. 며느리한테 이제 스트레스 주려고. 네가 그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가? 막 이러다가 이제 그 전화를 안 받았더니 신우가 또 편을 들었대네요. 그래갖고 전화해서 또 스트레스를 주고. 신우 전화도 안 받아버렸대. 그리고 이제 명절 2번만 간 거지.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어딜 며느리가 안 와? 감이 안 와? 막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니까 함부로 못한 거야.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시어머니예요. 아니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지 그래. 왜 자기한테 불손하게 대하니까 왜 잘해? 잘한 게 아니지. 그 악질 같은 모습을 안 보여준 거죠. 그전에는 순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니까 자기 성질대로 다 하다가 내 전화 안 받네? 얘 안 오네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 정도는 안 거야. 왜 그러기 전에 잘하지? 같이 살 때 잘하지 그랬어. 그럼 이 며느리가 퇴근길에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소세지빵,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붕어빵, 만두, 장작구이 이런 거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 우리 이거 같이 먹어요.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절 말고도 이제 가기 시작을 했대요. 어떤 기념일이 있거나 시댁에 경조사가 있거나 하면은 이 스님이 가기 시작을 했대.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또 고마워하더래. 그렇죠. 잘 못하다가 한 9번 잘 못하다가 한 번 잘해주면 또 고마워하잖아.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거는 이 사람 뭐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9번 시큰둥하고 뭐 그냥 뭐 냉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나를 냉정하게 한 9번 대하던 사람이 뭐 냉정하다기보다는 나를 그냥 무덤덤하게 대하던 사람이 한 번 나를 환하게 웃어줬어. 그럼 오 기분이 좋잖아. 이렇게 확 다가오잖아 그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랬나 봐요. 명절에만 가던 스님이 이제 기념일이나 그런 때 가니까 고맙게 생각을 했대. 그 시어머니가. 그러다가 이게 또 반복이 되니까 또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래 놓고는 이제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그전처럼 함부로는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신우한테는 구구절절 며느리 욕만 한 거야. 그럼 신우도 원래 시어머니를 안 그래도 닮았을 텐데 그래갖고 뭐 좀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성향이 근데 자꾸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그럼 자기 올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겠냐고 이간질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식들 사이를. 그 엄마란 사람이 왜 그러나 몰라. 그리고 이제 용돈을 이제 만나서 용돈을 줬는데 니네 부모한테는 용돈 주냐고 물어. 니네 부모 또 왜 그래? 그죠? 너는 너희 부모님들한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안 싸돈 바깥 싸돈 뭐 사돈들한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기분이 나빴는데 뭐 양가에 공평하게 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신우까지 나섰다는 거예요. 돈 관리 네가 한다며. 그리고 올케한테 아무리 지가 손이신우라도 나이 차이가 나보다 한 10살 어리더라도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른다던가 좀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 누구 엄마야 뭐 이렇게 부른다던가 정감 있게 아니면 올케는 그렇게 했어? 뭐 이런다던가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멀리 살아서 뭐 자주 보는 신우도 아니래요. 근데 너
네가 한다며. 돈 관리 네가 한다며. 몰래 니네 엄마한테 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비위를 그냥 속을 긁어놓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이 모녀는 그냥 그런 애들이야. 얘네들은 아주 애기들이야, 애기들. 그냥. 그래서 이제 소리를 확 버럭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쓰니님이 참다 참다. 노리고 있었겠죠. 수많은 연습을 했겠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시어머니한테, 신우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독서를 내뱉으리라 다짐을 했겠지. 왜 사람을 한 맺히게 하냐고. 그니까. 그냥 잘해주면 잘할 사람인데. 쓰니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쉬운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여자가 그 나쁜 뜻의 쉬운 여자가 아니라, 그,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야. 나한테 잘하는. 그런 쉬운 며느리야. 어떤 쉬운 며느리냐면, 잘해? 조용히 잘하고 있어? 고맙다. 주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만. 고맙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요런 정도 말 한마디씩만 며칠에 한 번씩만 해주면 계속 잘할 사람이야. 성격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내용에서 보면요. 이제 그래가지고 너네 엄마, 너네 아빠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꽥 질렀다는 거야. 식당에서 쓰니님이. 이제 준비를 한 곡에 걸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랬더니 이제 신우가 시부모님 계신데 어딜 소리를 질러? 그러면 너는 연아, 니네 부모 있는 데서 사돈을 갖다가 너네 엄마, 올케한테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연아? 진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죠. 스니님이. 형님은 올케 앞에서 사돈 어른을 가지고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스니님이 바로 형님은 형님네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배웠어요? 형님네 엄마가 누구예요? 스니님 시어머니죠. 그 어렵다는 자리, 시어머니. 그 어렵다는 시어머니를 갖다가 신우한테 그것도 그 못됐다고 소문난 신우한테 형님은 형님네 엄마, 그러니까 너네 엄마라고는 할 수 없고, 그죠? 형님네 엄마한테 그따위로 배웠어요? 이렇게 딱 표독스럽게 똑같이 얘기를 해준 거야. 왜? 니네들은 그따위로 말을 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말 못해? 그랬더니 이제 신우가 소리 지르고 뭐 난리를 치길래 형님은 형님 부모한테, 형님 부모? 그거죠? 시부모. 형님은 형님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그따위로밖에 못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올케한테 사돈을 너네 엄마, 너네 아빠라고 하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 형님 말고 세상에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싸가지 없다까지. 손이 신우한테, 그쵸? 그렇게 확 받아쳐 버리니까 이제 그래 놓고 이분이 또 시아버지한테까지 이제 덤빈 거예요. 아버님,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저 말버릇 좀 고쳐 놓으셨어야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식당 주변에서도 이제 시끌 하니까 옆 테이블이나 뭐 좀 근처에 있는 테이블에서 쳐다봤겠지. 저 집 뭔가 그러면서. 근데 그럴 때 수그리면 안 돼요. 그쵸? 남 눈치 볼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하면 남들이 알아도 괜찮은 거야.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삿대질을 하겠지. 뭐라고 하고 한마디씩 또 거드는 오지랖퍼들 또 있잖아. 그런 사람 만나면 또 고맙다. 괜히 은인 같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막 개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보다. 달래듯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쓰니님이 또 한 번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형님이 가정교육을 못 받은 티를 내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따위로 말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와, 또 한 번의 사이다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 딸 교육 똑바로 못 시켰잖아. 똑바로 시키지 그랬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멈췄으면 됐는데 시어머니 말이 야, 우리 딸이 말을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달래듯이만 얘기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되는 건가?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한테 아니요. 어머니가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그 딸이 닮은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뭐 물론 어른한테 이렇게까지 말했다면은 주변에서 이제 쓰니님을 갖다가 오히려 쓰니님이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랬겠어요. 이게 만약에 쓰니님이 진짜로 표독스럽고 못된 사람이었으면 그 집에 살지도 않았어. 1년 있다가 분가를 했대잖아요. 어쨌든 1년간 참다가. 근데 뭐 이거를 참은 게 네가 뭐 이제 댓글에는 그런 댓글이 가끔 있더라고요. 참은 네가 병신이지 왜 처음부터 얘기를 못했니? 막 이렇게 막말을 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기는 한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잘해보려고 참았겠죠. 쓰니님이. 그리고 이제 속이 좀 후련해졌대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이제 포기한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한 번 마음이 다치면 이게 평생 안 열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아니에요. 자식한테 안 져요, 부모들. 그리고 부모한테도 똑같이 자식도 안 지고, 그래갖고 진짜로 의상해갖고 서로 마음 상해갖고, 정말로 부모님 그 장례식에만 찾아가는 뭐 그런 자식들도 그 현실이랑 이상은 좀 다른 거라서 현실 속에는 그런 집들도 많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완전 포기를 했다. 그냥 접어버렸다. 쓰니님이 이랬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쉬운 며느리를 이렇게 쉬운 여자를 왜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좋다. 다른 뭐 이상한 것들도 많은데 내 내 아들이 너같이 착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쨌든 일하고 와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고 지가 점심 저녁 때 아이씨 근데 또 그런 말을 할 시어머니였으면 그렇게 점심 저녁에 설거지거리 만들어 놓고 그냥 두지도 않았겠지. 그냥 못된 거야. 뭐 그런가 봐요. 아휴, 내가 뭐 말을 하다가 다 말이 막힐 정도로 그 정도네, 그냥 진짜. 그렇지. 우리 부모님을 너네 엄마라고 한 신우도 그렇고, 그죠? 그게 말을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 그러는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정상인이 될 리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이거는 저도 진짜 공감해요. 막 공감이 팍팍 돼요. 핑계를 댈 걸 대야지. 그게 말이 되는 핑계야. 그러니까 그거를 변호해줄 일도 아니고, 그 정상적인 시어머니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며느라, 내 딸이 말을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그년을 내가 그냥 아주, 혼쭐을 내서라도, 어, 애엄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지. 내가, 그년을 그냥 혼쭐을 내서라도 내가 너한테 사과시킬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마음 편하게 있어. 이렇게 말했으면. 나중에 신우한테 그래놓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시어머니가. 그랬더라도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며느리가 마음 안 풀리겠어.
물론 여기 쓰니님은 안 풀렸을 수도 있어. 1년 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안 풀렸겠죠. 나 같아도 안 풀어.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예쁘잖아요. 말 예쁘게 하면. 그랬으면은 여태까지 진상 떤 것도 어느 정도는 이만큼의 진상을 떨었으면 쓰니님 마음속에 시어머니가 요만큼만 진상 떨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이제 뒤에 멘트에도 마무리 멘트에도 지가 한 짓이 못된 짓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일수록 본인한테 막 막말하는 사람이고 앞에서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또 잘한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상대방을 볼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뭘로 기준을 삼냐면 세게 나와? 그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순하게 나와? 그러면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 것 같아. 그렇게 세상 어떻게 살아요? 너무 힘들지 않나?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나? 그렇게 되면? 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쓰니님이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그죠? 근데 처음부터 말했더라도 모르쇠 하고 딴점 피우고 오히려 깐족거리고 딴소리로 또 공격하고 뭐 이랬을 사람일 거예요. 그 시어머니란 분은 성격이 캐릭터가 딱 그래.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똑같이 처음에 딱 오자마자 그냥 같이 막말을 하고 막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를 확 해갖고 근데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쓰니님은 그냥 뭐 좀 유순하게 이렇게 잘하신 분 같아요. 그런 가정에서 보통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랑받고 잘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확 나한테 심리전을 건다? 그러니까 너 요년 봐라? 막 이러면서 야이 년아 막 그렇게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그걸 끌다가 왜 그럴까? 내가 잘하면 될까? 시어머니니까 덤비지 못하고 내가 잘하면 알아줄까? 그리고 남편한테나 뭐 이제 좀 하소연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0쯤에 뭐 20대 후반이나 30쯤에 결혼을 했다는 얘긴데 이 쓰니님이 조금 그렇게 막 말하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기에는 사회적 위치도 좀 약간 기가 눌려 있는 회사에서도 약간 좀 아래쪽 그렇잖아요. 직급이. 그러다 보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댁 식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장서 갈등도 많대잖아요. 장서 갈등이 요즘에만 많은 게 아니고 사실 옛날에부터 많았을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못된 시어머니 짓 하는 사람이 딸 시집 보내고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고 사위사랑은 장모 뭐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지. 사위니까. 그랬는데 이제 사위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또 못된 시어머니 되겠죠. 못된 사람이 이 사람한테 못된 사람이 저 사람한테는 착한 사람이겠어요? 지한테 공짜로 뭐 이것저것 퍼주는 사람한테는 잘하겠지. 근데 누가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만 주변에 있을 텐데 언젠가는 말이죠. 뭐 늘 그런 사람만 들끓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했던 며느리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인데 세상 살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왜 힘든지 몰라? 자긴 힘들지 않아? 그걸 계속 받아주기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쫙 깔렸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세상에 내 고집 없고 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이제 며느리도 아웃됐고, 그리고 이제 신우도 그때 식사 자리에 남편 안 데리고 왔다는 거 보면은 둘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그 남편이, 신우 남편이 나 장인장모 꼴 보기 싫어서 안 갈래. 이제 가로 열고 나 장인장모 꼴 보기 싫어서 가로 닫고 나 그냥 안 갈래. 뭐 이랬을 수도 있죠. 뭔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고요. 네.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댓글에 일신사 네가 말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너의 생각은 잘못됐어. 이런 거 있으시면 저도 그런 댓글 보면서 저도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